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4일 화요일 CTS 뉴스입니다. 중국에서 1980년 후반에 생겨난 사이비 신흥 종교 전능신교, 이 재림주를 자처하고 있는 전능신교 교주가 조선족 신도들에게 한국으로 가라는 지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 출입국 사무소에 따르면 매년 200명에 가까운 중국인들이 종교적인 사유로 난민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난민법을 악용하고 있는 전능신교의 이단성과 피해자 가족들의 증언을 들어봤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중국에서 1990년대 후반 생겨난 신흥 종교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 2012년 시한부 종말론을 퍼뜨리며 중국 사회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난 2014년 5월에는 중국 내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6명의 괴한이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끔찍한 살인 사건의 가해자들이 살해당한 피해자의 가족들이었고 전능신교의 교리적인 이유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공개되며 세상을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전능신교가 기독교를 사칭해 시한부 종말론과 여성 재림주를 믿는 등 이단성이 심각하다며 가족을 버리게 세뇌한 후 노예처럼 부리며 신변을 억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첫 번째는 양향빈이 여자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린 양이 펼친 책이라는 이것을 성경으로 새로운 계시, 새로운 성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 21일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을 했다가 실패로 끝나자 지금은 날짜가 기한이 미뤄졌다. 그러나 금방 온다. 곧 종말이 온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중국 당국에서는 전능신교를 사이비 종교단체로 규정하며 포교를 금지시켰습니다. 재림주를 자처하고 있는 교주 양향빈은 중국 당국의 감시를 피해 현재 미국으로 도피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중국 내 조선족 신도들에게 조선족들은 한국으로 가고 모두 가출해 잠적하라는 지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중국 피해자 가족들은 대표단을 꾸려 전능신교에 빠진 가족을 찾기 위해 방한했습니다. 피해자 대표단은 전능신교 신도들이 기독교라고 속이며 접근해 세뇌한 후 노예처럼 일을 시키고 있다며 전능신교에 억류돼 고통받고 있는 가족을 되찾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고 토로했습니다. 我这么远来找你，你赶紧回家吧，闺女，你被邪教组织给蒙骗了，闺女。 이 정도에 빠지지 말고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 闺女，你回家吧，你妈天天哭啊，你都不知道 엄마가 啊。 많이 울고 있고 많이 아프니까 빨리 돌아오라고 있습니다. 他们披着伪善的外衣，招摇撞骗。 아주 악마 같은 얘기예요. 需要让我们家庭破碎、妻离子散。他们的所谓的信徒，满嘴全是谎言。 현재 전능신교는 국내에서 1,500여 명의 신도가 서울, 대전, 횡성 등 전국 5곳의 건물을 매입해 집단 생활을 하며 공격적인 포교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대표단은 제주 출입국 사무소에 난민 신청하고 있는 중국인의 대부분은 전능신교 신도라며 한국교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믿음합동법률사무소 정일배 변호사는 전능신교 신도들이 무비자로 입국한 뒤 난민 신청을 하기 위해 제주도를 찾는다며 한국의 난민법을 악용해 5년간 외국인 신분을 보장받고 주거와 의료, 교육 혜택까지 누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종교적 문제, 오히려 사이비에 빠져서 가정을 파탄시킨다. 이런 것들이 빨리 밝혀지면 법무부 절차가 금방 끝날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재판 절차도 훨씬 빨리 끝날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최종적으로 니네는 난민이 아니다. 종교적인 문제고 사이비 집단 이게 밝혀지면 다음에 입국 심사를 거의 못 들어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는. 한편 법무부 제주 출입국 사무소에 따르면 2014년부터 매년 200명에 가까운 중국인이 종교적인 이유로 난민 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종교, 정치적인 이유로 박해받는 난민들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개정됐지만 취지와 다르게 악용되고 있는 난민법. 사이비 종교단체들의 악용을 막기 위한 한국교회와 우리 사회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이처럼 근거 없는 종교단체나 사이비 집단이 난민 신청을 해서 국내로 대거 유입되고 있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종교와 정치적 이유로 박해를 받은 난민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난민법.
더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제도 시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김인혜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난민법 시행 이후 난민 신청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반면 난민 인정률은 계속 낮아졌습니다. 한국의 국제적 지위에 걸맞게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일각에서는 난민 수용에 앞서 현행 난민법의 허점으로 인해 가짜 난민이 급증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먼저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불법 취업자들의 난민 신청이 급증하는 문제입니다. 난민법 제40조를 보면 난민 신청자에게는 신청일로부터 6개월 안에 긴급복지지원법상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지난해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41만 8,400원. 난민 신청자의 기초 생계보장을 위한 생계비 지원 방안이지만 이를 노리고 난민 자격이 없는 신청자들이 무작정 신청에 나서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균 1년 4개월인 난민 심사 기간을 비롯해 결과 불복에 따른 행정소송 기간인 6개월에서 1년 동안 국내 체류 자격이 주어진다는 점을 노려 불법 체류자의 체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근거 없는 종교단체나 사회무리를 일으키는 사이비 집단의 국내 대거 유입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국 사이비 종교인 전능신교가 난민 신청을 통해 한국을 포교 전진기지로 삼으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실제 난민법 악용 우려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무슬림들의 대거 유입도 문제입니다. 선교 전문가들은 실제로 유럽에서는 난민 신청을 위해 기독교로의 거짓 개종을 선택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왔고 이렇게 늘어난 무슬림들은 입국 후 이슬람 자치구를 형성해 자치법 통치를 요구하거나 각종 사회 문제를 만들어 왔다고 지적합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프랑스 파리 테러와 러시아 여객기 포격 사건 등으로 위장 난민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무슬림에 대한 난민 신청은 매우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한국 정부가 난민들을 위한 인권적인 부분과 또 이런 부분들은 강화시키되 난민 신청하는 그 절차를 좀 강화시키되 그 기간을 축소화시켜서 불필요하게 난민 신청으로서 한국에 거주하는 기간이 발생됨으로써 그 기간에 한국에 들어와서 사회적인 무리를 빚거나 교회 내에 들어와서 혼선을 빚는 이런 사례들이 없도록 종교나 정치적 이유로 박해받은 이들을 위해 마련된 난민법. 하지만 이를 악용해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제도 시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낭매와 화재로 교회가 전소하고 담임 목사의 소천까지